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. 라디오 재판정.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시고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자리하셨어요. 어서 오세요. 금태섭 변호사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머리를 살짝 위로 올리고 오셨네요. 발랄하게. 그나저나 두 분. 네네. 결혼하셨잖아요. 두 분 다. 네. 네. 연애 결혼하셨어요? 중매 결혼하셨어요? 예, 불행히도 연애. 왜 불행히도 몇 년 하셨습니까, 연애? 저는 한 8년 굉장히 오래 8년 했습니다. 예, 하셨어요. 헤어졌다 와. 만났다 하면서 오래. 헤어졌다만. 노영희 변호사님은? 아니, 금 변호사님 할 수도 없이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? 이거 농담입니다. 저는 1년 반 정도 했어요. 1년 반. 네. 그러면은 뭐 데이트하면서 싸우기도 하고. 그렇죠. 볼 그쵸? 걸 못 볼 걸 다 봤죠.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, 우리가. 연애하면서도. 바로 그 데이트 얘기가 이번 주 굉장히 뜨거웠어요. 예. 두 분도 아시죠? 예, 예. 그 얘기부터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, 의학 전문 대학원생 둘이 연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남녀가 여느 연인들처럼 밤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. 그런데 그날 뭔가 여성의 전화 받는 태도가 이 남성 마음에 안 든 겁니다. 그러자 이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밤새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한 사건. 이 사건. 모르고 묻혀질 뻔했는데 이 판결이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여성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커진 겁니다. 검찰은 2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. 이유를 들어보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이 남성이 선고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수가 없다. 재적이 된다. 따라서 선처해준다. 뭐 이런 거였답니다. 자, 어떻게 보세요?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 판결이 정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 남성이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가 잘 자라 그랬다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찾아가서 밤새 뺨을 200대 때리고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고 4시간 반 동안 감금하면서 예.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편하다 이런 말을 했고 그냥 갈비뼈만 나간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뺨도 200, 저는 그 얼굴을 봤는데요.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저는 물론 판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은 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아니었을까. 관대한. 예.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집행유예는 면하게 해준다.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금 변호사님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? 네, 저 뭐 같은 의견인데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제 부부 간의 폭력 이런 걸 보면 예, 예. 정말 재범률이 높습니다. 고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이게 법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게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이 양측에 다 잘못이 조금씩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가 쉽고 예.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다 화해하다 또 그러다 보통 이렇게 반복되니까 사랑 싸움 아니냐 이거. 예, 나중에 이런. 이제 또 그 뭐 서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예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간 뛰어놀 필요도 있습니다. 피해자가 이 그 부부 싸움에서 흔히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예, 예. 것처럼 여기 굴복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. 더 나쁜 거는 네. 피해자들이 이런 그 폭력에 길들여진다는 게 더 나빠요.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. 무슨 데이트 폭력이에요. 이건 폭행 치상에다가 정말 예. 살인 미스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또 이제 그날 뭐 여성분이 맞았어요. 맞았는데 지금 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날은 또 남자가 와서 빌고 뭐 무릎 꿇고 이러면서 그래 우리가 또 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합의는 어떻게 참작이 됩니까? 아니 기본적으로 보통 사건은 참작이 되는데 예. 이 부부싸움이나 데이트 폭력 쓰면 안 된다지만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예. 각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한 대만 더 때리면 뭐 하겠다.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때리거든요. 또 때려요. 예, 그러니까 이 합의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예, 대로 예. 길들여져서 한 건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. 그렇죠. 예. 연인 간 폭력, 부부 간 폭력에서의 합의는 다른 범죄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합의가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. 왜냐하면 공탁을 500만 원 했다고 그러거든요. 예, 예. 근데 공탁을 했다는 거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래요. 거예요. 그래서 과연 합의가 됐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. 합의조차 안 됐는데 벌금형이었다.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겁니다. 결국은 조선대학교에서 이 학생 제적 처분을 했답니다. 그렇죠. 당연히 그랬어야 제적 되죠. 처분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보도는 나왔는데 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있고 나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? 무슨 예, 말인고 맞습니다. 하니 예를 들어서 뭐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폭력을 내가 당했어. 하지만 다시 얼굴을 들고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는, 직장을 옮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. 그거 굉장히 많고 뭐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에서도 맞은 애들이 오히려 얼굴 못 들고 예, 다니는 경우 예. 많는데 이
연인 관계에서는 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예.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요. 예.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데이트 폭력 문제 오늘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.